2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턴 교과서 187쪽 문제 해결과 적용 부분을 통해서 서술자의 관점을 중심으로 소설을 감상해보는 활동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게 될 소설의 제목은 화면에 나와 있듯이 내가 그린 히말라야 시다 그림입니다. 이 소설은 조금 시점이 특이한데요. 일단 서술자가 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소설의 시점은 1인칭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 나가 서술자이자 동시에 이 사건을 이끌어가는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나라는 서술자가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전달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소설의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서술자는 두 명이에요. 그래서 한 사건을 바라보는 두 인물의 시점이 교차되면서 소설의 내용이 전개되고 있어요. 그런 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두 명의 서술자가 있는 소설을 읽고 두 서술자의 어떤 특징들을 각각 여러분들이 파악해 보면서 작품 내용을 한번 이해해 보고 또한 작가가 왜 이러한 서술자를 설정을 했는지 그 의도와 효과를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앞서 동백꽃에서도 해봤던 활동이 무엇이었냐면 동백꽃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었었잖아요. 근데 그 시점을 바꿔서 소설의 일부를 3인칭 전지적 시점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 써봤잖아요.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일 때의 그 이야기의 분위기와 내용, 그리고 3인칭 전지적 시점으로 그 똑같은 일부분을 바꿨을 때 느껴지는 이야기의 분위기와 내용이 상당히 차이가 생긴다라는 걸 우리가 앞에서 확인을 했었는데 이번 그 문제 해결과 적용 부분에서도 내가 그린 히말라야 시다 그림의 일부를 시점을 좀 바꿔서 다시 한번 써볼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차이가 느껴지는지 서술자가 달라짐에 따라 작품의 분위기와 내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한 번 더 눈으로 확인해 보는 활동까지 이어나가 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그린 히말라야 시다 그림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앞부분의 줄거리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인 영의 나는 자신의 재능을 늘 스스로 의심해왔다라고 되어 있네요. 영의 나는 어떤 인물이냐면 가난한 농부의 가정에서 자란 영의 나는 아버지가 학창시절 그림에 재능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재능을 물려받았다고 믿는다. 초등학교 3학년 때 4학년 이상이 참가하는 사생대회에 다른 학생 대신 나가 성의 없이 그린 그림이 장원이 된 뒤에는 자기의 재능을 더욱 확신을 하고 미술반에서 남들이 그림을 그릴 때 놀면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인물이 영에 나오는 서술자 나입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소설은 서술자가 두 명이라고 했어요. 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나오는 서술자는 나인데 이 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한국에서 일단 가장 유명한 화가인데 이 나는 항상 자신의 재능을 스스로 의심해 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은 가난했어요. 가난했지만 그림의 재능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재능을 믿고 특별히 노력을 하지 않는 게으른 천재였던 거지. 자, 한편 또 다른 서술자, 이 소설의 또 다른 서술자인 1의 나는 0의 나와는 달리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학교 수업 이외에도 피아노와 그림 과외를 받을 정도로 집안에서 많은 지원을 해줬던 1의 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0의 나와 1의 나는 그러니까 두 서술자,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두 서술자는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기는 해요. 하지만 말을 걸거나 아는 체 하는 사이는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언제 이렇게 만나게 되냐면 둘이 언제 만나게 되냐면 0의 나와 1의 나는 4학년이 되어서 학교 대표로 군단위의 사생대회에 나갔는데 누가 그 사생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냐면 이번에도 그림에 원래 재능이 있었던 0의 나가 장원을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원을 차지하게 된 이유가 좀 뜻밖의 이유가 됐거든요. 이유가 있거든요. 숨겨진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이 소설의 어떤 갈등과 사건의 포인트가 되는 부분인데요.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1 부분을 읽어볼 텐데요. 1에서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서술자는 어떤 식으로 드러나 있습니까? 그렇죠. 나라는 서술자가 뚜렷하게 드러나 있으니까 당연히 1의 시점은 1 부분의 시점은 1인칭 시점이 되겠죠? 그리고 한번 쭉 이렇게 훑어보니까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쭉 그냥 훑어읽기만 해봐도 이 나가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있구나 감이 와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서술자가 주인공이란 얘기인 거죠. 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자, 그런데 교과서 188쪽을 잠깐 보세요. 0이라고 되어 있을 거고 그 0의 내용을 또 한번 쭉 읽어보면 그 안에도 서술자가 뭘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렇지, 나라는 서술자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제가 언급을 했듯이 이 내가 그린 히말라야 시다 그림이라는 소설은 서술자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2명이라고 했었지. 그리고 앞부분 줄거리를 통해서 1의 서술자인 나와 0의 서술자인 나는 굉장히 좀 상반된 그 배경을 지니고 있는 서술자다라는 것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1의 서술자인 나는 앞부분 줄거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어떤 그 서술자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서술자였죠? 그렇죠. 이 나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었지. 그래서 피아노 과외도 받고 그림 과외도 받는 그런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서술자입니다. 반면에 0 부분에 나와 있는 서술자 나는 가난한 농부의 자식이었고 하지만 뭐에 재능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림의 재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초등학교 때 3학년이 4학년들이 나가는 사생대회에 3학년이었던 0의 서술자 대회를 나가서 그 대회에서 장원을 했어요. 그것도 열심히 그린 것도 아닌데 장원을 딱 했단 말이야. 그 뒤로부터 자신의 재능을 더 이렇게 맹신하고 노력을 많이 안 하는 인물로 지금 앞부분 줄거리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 소설은 두 사람의 서술자가 등장을 한다. 즉, 두 사람의 목소리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라는 특징을 좀 여러분들 염두에 두고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먼저 1입니다. 나는 한 번도 상 같은 건 받아본 적 없어. 학교 다닐 때 그 흔한 개근상도 못 받았으니까. 상에 욕심을 부려본 적도 없었어. 내게는 모자란 게 없어서 그랬는지도 몰라. 어릴 때는 부유한 집안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딸로 사랑을 받으며 자랐고 여자대학에서 가정학을 공부하다가 판사인 남편을 중매로 만나서 결혼했지. 내가 권력이나 돈을 손에 쥔 건 아니라도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한 적도 없어. 아이들은 예쁘고 별 문제 없이 잘 자라주었지. 큰아이가 중학교 때부터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는 적응에 힘이 들었지만 결국 학생회장까지 지내서 신문에도 여러 번 났지. 나는 상을 못 받았지만 내가 타고난 행운, 삶 자체가 상이다 싶어. 자, 일단
지금 그 1의 서술자인 나는 어떤 인물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또 읽어봤지만 그렇죠. 부유하게 자란 여성이 서술자이자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이 그 서술자는 학교 다닐 때 그 흔한 개그상도 못 받아봤던, 즉 상의 욕심을 부려본 적이 없는 인물입니다. 왜 그랬겠어요? 일단 다 가졌거든. 그렇게 막 그 아등바등 살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넉넉하니까 항상. 그러다 보니까 삶의 태도가 좀 의욕적이진 않았어요. 그렇게 의욕적이지 않았던 이유는 모자란 게 없어서 그랬을 것 같다. 굳이 뭐 상에 막 욕심내면서 정말 이거 꼭 타야 돼 하면서 막 기를 쓰고 뭔가 대회를 참여하거나 막 열심을 다해서 하거나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던 거지. 어릴 때부터 이제 부유했고 하나밖에 없는 부유한 집의 외동딸로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고 여자 대학에 진학을 해서 가정학을 공부하다가 무려 남편의 직업은 판사래요. 이 판사 남편과 중매로 만나서 결혼을 했답니다. 굉장히 어떻게 살아온 인생인 거예요. 1에서의 그 서술자 나의 성장 과정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성장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굉장히 1의 서술자인 나는 평탄한 삶을 살아온 거죠. 내가 권력이나 돈을 손에 쥔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 때문에 불편했던 적도 없대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들도 잘 커졌고 큰아이가 중학교부터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는 좀 적응에 힘이 들기도 했지만 결국 잘 이겨내고 학생회장까지 해서 신문에도 여러 번 났었대요. 그러니까 나는 그 학창 시절 때 뭐 상을 받아본 적도 없고 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상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지만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냐? 내가 타고난 행운, 삶 자체가 나의 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대요.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아온 삶을 굉장히 이 서술자인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지금 방금 살펴본 이 부분은 1의 서술자인 나가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아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단 한 번 상을 받을 뻔한 적은 있지. 그러니까 이 그 1의 서술자인 나가 뭐 상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의욕적으로 뭔가를 하는 스타일도 아니었고 뭐 상에 대한 욕심도 없었고 평생 상을 받아본 적도 없었지만 인생에 단 한 번 상을 받을 뻔한 적은 있었대요. 근데 그 사건이 이제 뒤에 나오지만 누구하고 관련된 사건이냐면 이 소설의 또 다른 서술자, 즉 영에 나오는 영의 서술자 나와 관련된 사건이에요. 스스로의 실수 때문에 못 받은 거니까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지만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1의 서술자 나가 어떤 실수를 해서 자기가 상을 받을 뻔한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근데 그 실수가 이제 뒤에서 읽어보면 어떤 실수냐면 아까 우리 앞부분 줄거리에서 0의 서술자인 나하고 1의 서술자인 나가 같은 초등학교를 다녔고 이 둘이 같은 사생대회에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나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사생대회에 나가서 둘 다 이제 그림을 그리고 그 심사를 받았겠죠. 근데 이 그 1회 서술자인 나가 어떤 실수를 했냐면 그림을 다 그리고 제출할 때 뒤에 참가 번호를 쓰잖아요. 그 참가 번호를 자기 번호를 안 쓰고 누구 번호를 썼냐면 0의 나, 0의 서술자 나의 참가 번호를 쓴 거야. 그리고 결과를 딱 봤는데 자기가 그린 그림이 장원이었어요. 1의 서술자가 그린 그림이 장원인데 참가 번호를 잘못 써서 냈으니까 수상자는 누가 됐냐면 0의 서술자인 나가 된 거지. 그림은 다른 사람이 그리고 상은 엄한 사람이 받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스스로의 실수 때문에 이 실수는 무엇이냐? 사생대회에서 이 1회 나가 사생대회에 나가서 참가 번호를 잘못 쓴 실수를
했기 때문에 상장을 놓친 거죠. 그런데 그 실수를 인정하고 내가 받을 상이 남에게 간 것을 바로잡을 수 있었을까? 회상해 보는 거예요.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대요. 아버지한테 말만 했으면. 아니면은 그때 사생대회를 이렇게 데려간 그 천수기 선생님한테라도 얘기했었으면 바로잡을 수 있었을 거래요. 그런데 바로잡지 않았대요. 그래서 왜 내가 그때 바로잡지 않았을까? 그 이유를 이제 회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나를 스쳐가던 그 아이, 그 아이는 당연히 누구겠어요? 그쵸? 또 다른 서술자, 이 소설의 또 다른 서술자인 영의 나를 의미하는 거겠죠. 근데 이 영의 나는 가난한 아이였잖아요. 그 영의 나의 표정 때문인지 모르겠대요. 때국물이 흐르던 목덜미 전신에서 풍겨나던 뭔가 찌든 듯한 냄새, 그 너절한 인상이 내 실수와 잘못된 과정을 바로잡는 게 귀찮은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했을 거야 라고 지금 회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때국물이 흐르던 목덜미, 그러니까 그 너절한 인상을 하고 있는 게 당연히 누구겠어요? 영의 나였겠죠. 그래서 영의 나, 그 영의 나는 가난해요. 허름한 모습이고 부유한 일의 나의 모습과는 굉장히 대조되는 모습이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아유, 나는 뭐 상 없어도 되는데 굳이 이걸 사실대로 얘기해서 꼭 바로 잡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잘못된 과정을 바로잡는 게 귀찮은 일이라는 생각을 그 아이의 행색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실수를 바로잡지 않은 거예요. 이게 바로 실수를 바로잡지 않은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거고, 또 이제 더 나아가서 어쩌면 그 결과로 내가 만약에 이제 그 상장의 주인이 납니다 라고 해서 바로 잡았다면 그 결과로 그 영의 나는 상장을 못 받는 아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떤 좌절감을 느끼겠죠. 그래서 어쩌면 그 결과로 한 아이가 가지게 될지 모르는 씻지 못할 좌절감이 내게도 약간 느껴졌는지도 모른다. 이 부분이 또 스스로의 실수를 바로잡지 않은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상관없어. 나는 그런 상하고 담을 쌓고 살아도 행복한데 뭐. 나는 그냥 그런 스트레스 자체를 받는 거 싫어. 그냥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냐. 난 이미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신이 그 사생대회에서 했던 어떤 실수를 바로잡지 않은 이유를 회상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을 받을 뻔한 적이 있었으나 귀찮음 때문에 그냥 잘못을 바로잡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188쪽으로 넘어와서 영의 이야기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에서 나오는 서술자 나는 어떤 인물이라고 우리 앞부분 줄거리를 통해서 알 수 있었죠? 그렇죠. 이 영에서 나오는 서술자 나는 유명한 화가가 서술자이고요.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봤던 1의 서술자 나와는 다른 인물이라는 거죠. 서술자가 지금 바뀐 겁니다. 강당에는 아무도 없었어. 벽에는 전시작품들이 걸려 있었어. 글짓기는 원고지 여러 장에 쓰인 작품을 한꺼번에 벽에 앞쪽으로 박아놓고 넘겨가며 읽도록 해놨어. 차상을 받은 동시는 아이들이 넘기면서 침을 묻히는 바람에 글씨가 다 지워지고 원고지 앞장 아래쪽은 먹지처럼 까매졌더군. 나는 천천히 그림이 전시된 곳으로 걸어갔지. 내 그림은 맨 안쪽에 걸려 있었어. 입선작 8점을 지나서 특선작 3점을 지나고 나서 황금색 종이 리본을 매달고 좀 떨어진 곳에 검정색 붓글씨로 장원이라고 크게 쓰인 종이를 거느리고 다른 작품보다 3뼘쯤 더 높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라면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높이에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영의 서술자인 나는 그 사생대회가 끝나고 나서
자기가 지금 장원을 했다라는 연락을 받고 그 입상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전시장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난 또 장원을 했구나 하면서 얘가 이제 다른 그 초등학교 3학년 때도 다른 사생대회에 나가서 장원을 하는 경험이 있으니까 역시 나는 그림에 재능이 있어 하면서 노력은 많이 안 했지만 역시 나는 진짜 또 이렇게 장원이라니 하면서 뿌듯한 마음으로 지금 자기가 장원을 했고 그 장원을 해서 전시가 되어 있는 그림을 보러 왔는데 강당으로 온 거죠. 강당으로 왔고 그 지금 자신의 그림은 장원이라고 크게 쓰인 종이를 거느리고 다른 작품들보다 좀 더 높은 위치에 그리고 초등학생들이라면 다 우러러봐야 할 위치에 정말 뿌듯하게 이렇게 딱 장원 해가지고 메인에 딱 걸려 있었던 거죠. 그걸 이제 보려고 강당에 간 겁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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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 그림은 내가 그린 그림이 아니었어. 풍경은 내가 그린 것과 비슷했지만 절대로 내가 그린 그림이 아니야. 아버지가 사준 내 오래된 크레파스에는 진작에 떨어지고 없는 회색이 히말라야 시다 가지 끝 앞부분에 살짝 칠해져 있는 그림이었어. 나는 가슴이 후들후들 떨려서 두 손으로 가슴을 가렸어. 사방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어. 나는 까치발을 하고 손을 최대한 쳐들어서 그림 뒷면의 번호를 확인했어. 네모진 칸 안에 쓰인 숫자는 분명히 124였어. 124. 북한에서 무장간첩을 훈련시킨 그 124군 부대의 124. 그렇지만 그건 내 글씨가 아니었어. 자, 지금 이 그런데 하면서 그런데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지금 영의 서술자인 나의 심정,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지금 내가 장원을 했다고 해가지고 내 작품이 전시가 되어 있을 강당에 갔더니 내가 그린 그림이 떡하니 걸려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림이 떡하니 걸려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이렇게 그런데 하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그 영의 나가 받았을 충격, 어떤 심리적인 긴장감을 더해주고 있는 부분인 겁니다. 문제는 이 그림이 분명히 장원이 나라고 해서 왔는데 확인해 보니까 내 그림이 아니야. 내 그림이 아니라는 거에 그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크레파스는 아버지가 하도 사준 지가 오래돼서 회색깔이 다 쓰고 달아 없어지고 회색깔을 내가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내 참가 번호가 적힌 그 그림 속에 히말라야 시다 가지의 끝 앞부분에 무슨 색깔이 칠해져 있어요? 회색깔이 살짝 칠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의 그림이 아닌 이유 첫 번째인 거죠. 너무 놀라서 이제 두 손으로 가슴을 가렸답니다. 그리고 사방을 둘러봤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나는 까치발을 하고 손을 최대한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림 뒷면의 번호를 확인했는데 네모칸 안에 쓰인 참가 번호는 분명히 124. 자기 참가 번호 124번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 지금 0의 나의 참가 번호가 124번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124. 북한에서 무장간첩을 훈련시키는 그 124군의 군부대의 124. 하지만 문제는 이 그림 뒷면에 적혀 있는 참가 번호에 124번이라고 적혀 있기는 한데 그 124번의 글씨체 역시 내가 쓴 글씨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그림이 아닌 이유 두 번째. 첫 번째는 내 크레파스에는 없는 색깔이 그 그림 속에 칠해져 있었고 회색이. 그 그림 뒷면에 참가 번호 124의 글씨체가 자기가 쓴 글씨가 아니야.
계속 볼게요. 누가 왜 제 번호를 쓰지 않고 내 번호를 썼을까? 실수로? 이런 실수를 하고 제가 받을 상을 다른 사람이 받았다는 걸 알면 진짜 상의 주인이 가만히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 거야. 다른 학교에 다니는 아이라서 제 실수를 모르고 있는 거겠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니야,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 그림은 구도로 봐서 내가 그렸던 바로 그 장소에서 아주 가까운 데서 그린 그림 같았던 거예요. 그 그림을 그린 아이, 그래서 그 구도를 딱 보고 아마 이 그림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를 영의 나는 캐치해낸 거예요. 누구겠어요? 그렇죠. 1의 나가 이 그림을 진짜로 그린 그리고 상을 받아야 할 아이라는 걸 눈치를 챈 거죠. 그 그림을 그린 아이는 천수기 선생님과 함께 다니던 그 아이인 게 틀림없었어. 그림의 주인, 1의 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라는 거지. 근데 더욱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아이는 제가 그린 그림을 봤을 거 아닙니까? 얘도 강당에 왔을 텐데, 와서 이렇게 전시된 작품들을 보고 있었을 텐데. 그런데 왜 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거지? 얘가 상품이 필요 없어서 그런가? 번호를 잘못 쓴 실수 때문에 처벌을 받을까 봐 그런 걸까? 아니, 아무리 그래도 나라면 내 그림으로 다른 사람이 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만약 나라면 과연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을까를 지금 생각해 보는 거죠. 나라면 당연히 어떻게 했을 것 같은 거야. 그쵸? 따져서 바로 잡았겠죠. 그러니까 천수기 선생님과 함께 다니던 여자아이가 그 장원 그림의 실제 주인인 것을 알게 되고 있는 부분인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영의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왜 내가 그린 작품은 입선에도 들지 않았을까? 분명 장원은 그림과 비슷한 풍경이고 비슷한 구도인데도 왜 내 작품은 입선에도 들지 못했지?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그 그림을 보고 있자니 정말 잘 그린 그림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장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림이었대요. 같은 장소에 있었던 나로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부분, 벽과 히말라야 시다 사이의 빈 공간의 처리는 완벽했고요. 자신의 그림, 자기가 그렸던 그림은 모든 걸 그냥 그림 속에 우겨 넣으려고만 했지 비울 줄은 몰랐던 그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에 나가 가지고 있던 어떤 미적인, 미술적인, 예술적인 재능은 영의 나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뛰어넘는 게 분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여학생이 그린 장원 그림에 대한 영의 나가 생각한 평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통증을 느꼈대요. 왜 이 통증을 느꼈겠습니까? 그쵸? 일단 나는 장원이 아니에요. 내가 그린 그림으로 상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떳떳하지 못해. 게다가 나는 그동안 앞부분 줄거리에서 영의 나는 앞부분 줄거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기가 굉장히 그림을 잘 그리고 재능이 있는 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만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3학년 때 자기보다 한 학년 위에 언니 오빠, 아니, 누나 형들이 참가하는 사생대회에 나가서 대충 그렸는데 장원을 했거든. 그래서 자기는 재능이 있기 때문에 게으른 천재가 됐었잖아요. 게으른 천재의 그런 재능을 뭐 약간 맹신하고 좀 이렇게 교만했었는데 이번 대회를 통해서 자기보다 더 뛰어난 재능이 있는 아이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좌절감도 느꼈을 거예요. 장원이 아닌데 상을 받았다라는 부끄러움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재능에 대한 좌절감을 느꼈기 때문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통증을 느낀 거지. 자, 10걸음쯤 떼었을 때 강당문으로 어떤 여자아이가 걸어 들어오더랍니다. 이 여자아이는 당연히 누구였겠어요? 그렇죠. 1의 나였겠죠. 이 1의 나는 자주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검정색 에나멜 구두를 신고 있었답니다. 잘 산다는 거를 알 수 있고요. 나는 그 여자아이를 지나칠 때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눈을 감았대요. 왜 감았겠습니까? 그쵸. 상을 대신 받았다라는 어떤 부끄러움과 죄책감 때문에
눈을 감았죠. 눈을 감은 채 10걸음쯤 걸어가서 다시 눈을 떴어 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